않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은 책을 내가 독일의 농민 운동 이런 책을 내가 훔쳐다가 다시 훔쳐다 봤는데, 예? 그것이 내 집에서 나와 버렸을 거예요, 여기는. 책은. 이제 그런 정도였고. 책 한 권을 물증으로 결국 박현채는 필화 사건 대신 또다시 조직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다. 이때부터 박현채가 자식들에게 항상 당부한 말이 있다. 아버지가 너네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워낙 상황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버지가 없는 상태를 준비를 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여튼 인혁당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형사가 항상 따라다니고 또 이제 그 박정희 말기에는 이제 앞에다 초소를 지어놓고 그렇게 거의 1년 동안을 가족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 감시를 하고. 학자 박현채는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운 순간까지 정권의 위험인물로 감시받았다. 그것은 학자 박현채에 대한 경계이자 평생 공안당국의 최고의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력 때문이었다. 그가 끝내 공식화하지 않았던 과거를 말한 것은 87년 소설가 조정래를 만나서였다. 당시 조정래는 태백산맥 일부를 출간한 뒤였다. 해방 전후 격동의 현대사를 담은 태백산맥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온 빨치산 역시 처음 그려냈다. 특히 1960년대, 70년대 교과서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좌익하거나 빨치산들은 빨갱이는 전부 뿔도 치고 도깨비고 그리고 뭐든 이게 송곳니 나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태백산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들도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평소 안면이 있던 조정래에게 박현채가 털어놓은 것은 자신이 15살에 빨치산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태백산맥 속 소년병의 이야기가 바로 15살의 박현채를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34년생인 박현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좌우익의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한 현실 속에서 불투명한 조국의 미래는 어린 박현채를 지나치게 조숙하게 만들었다. 박현채가 진학한 광주 서중. 지금의 광주 일구의 당시 상황은 더욱 어지러웠다. 항일 학생운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광주 서중은 치열한 이념의 다툼장이었다. 15살의 소년 빨치산은 그 격동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입학식 날이랍시고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가니까 학교가 다 타서 재탕이가 돼서 이 연기가 모락모락 났었어요. 그런 좌우 대결 속에서 나온 그런 방화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마 세계 역사상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중학교 안에 파출소를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파출소가 학교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도 아시다시피 뭐 그때는 전 학년이 전성기 아닙니까? 그 반탁 그 학년이 주도하는 전국에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한 교원의 권력을 행사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연채 같은 경우는 그들하고는 같은 동류가 아니고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박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1950년 박현채는 산으로 간다. 좌익 전력의 친척이 있다는 사실과
아들의 교내 활동을 걱정한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지도 잡지도 못했다. 그때 50년 10월 무렵에는 저거에 뻘겋다면 그냥 총 쏴서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그래서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으니까 차라리 너 하라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나 가겠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철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갔다고 내가 그 말 들었어요. 석회암으로 된 봉우리들이 하얀 거위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백아산. 지금은 자연 휴양림으로 유명한 이곳도 50년대 빨치산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소설가 송기숙 선생은 소설 태백산맥의 사전 취재차 백아산에 오르는 박현채, 조정래와 함께 이곳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참을 헤매 당시 박현채가 설명한 곳인 듯 하다며 찾아낸 곳은 평범해 보이는 바위였다. 여기는 부상을 입은 15살의 박현채가 머문 아지트였다. 나는 그때요, 나는 이 마을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선 하여간 상당히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 정도고, 이런 데가 또 그 환자트가 있을까, 비트가 있을까 할 정도의 뭐 일반 상식의 허를 찔러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총상을 입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소설 속에 일하는 박현채의 경험담이다. 그리고 소년병의 목숨을 구한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볼 때는 15살밖에 안 되니까 참 너무 마음 아픈 어린 아들이죠. 그 아들이 혹시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산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산에서는.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근데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미신처럼 총알이 그 돈에 맞아가지고 그 돈을 뚫고 옆구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다행히 관통이 안 되고 배가 찢어지는 총상을 입는 것으로 끝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는 산에서 내려온 아들을 백방으로 애써 구명했다. 그러나 왼쪽 옆구리에 남은 총상 자국은 이후 박현채가 평생 안고 간 상처였다. 박현채는 고향을 떠나 2년간 유랑 생활을 한다. 그 후 서울대에 입학해 석사를 마친다. 우리 사회의 극과 극인 이력을 함께 지닌 이가 박현채였던 것이다.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님은 세무사에 계셔가지고